자바에서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객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여러 클래스들이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보통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모아놓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배열 기반으로 혹은 연결 리스트나 혹은 스택 큐 트리 해시 같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 구조로부터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저장된 데이터들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정렬하거나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탐색하거나 혹은 최소값들을 검색한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을 이 자바 util 패키지에서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결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구현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 자바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바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스택이 필요하다? 역시 스택 객체를 만들어서 이를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연결 리스트가 됐던 스택이 됐던 특정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연결 리스트나 스택 형태로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을 정렬한다든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타입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또 어떤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주어진 연산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바의 컬렉션 클래스는 제네릭 기법으로 구현이 되어져서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되, 하나 주의할 것은 자바의 제네릭 타입에다가는 오로지 클래스 타입, 클래스명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내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를 만들게 될 텐데, 그 어레이 리스트의 제네릭 타입에 우리 앞에서 t 이렇게 표현했던 그 제네릭 타입에 정수를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int라고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바에 있어서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은 완전히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다르게 취급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클래스 타입은 저장을 할 수 있으면서 기본 자료형은 저장을 못한다? 역시 활용도가 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바에서 보면 래퍼 클래스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래퍼 클래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기본 자료형도 객체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져요. 특히 JDK 5.0 이후에 가서 보면 기본 자료형 변수와 자바의 래퍼 클래스 간에 래핑해주고 또 래핑된 것을 다시 풀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소위 정수들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int라는 자료형 대신에 integer라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더블형들은 또 대문자 D로 시작하는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기본 자료형도 객체처럼 역시 이 컬렉션 클래스 안에 저장을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 참고로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컬렉션 클래스들이 있는데, 각각의 컬렉션들은 그 안에 유지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조작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와 비슷한 어떤 틀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라는 애는 서로 다른 클래스들에게 어떤 공통의 규약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데, 추상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소위 리스트 인터페이스 기반, 즉
한 줄로 쭉 줄 세워서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더불어서 set이라는 인터페이스, 즉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순서 없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그 구조와 해시맵이라는 특정 키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가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스택,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들은 모두 다 나름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또 저장되어진 애들을 적당한 방법에 따라 접근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컬렉션 객체들인 거예요. 뭐 보통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가변적인 배열 객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배열처럼 어떤 순번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주되, 배열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이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가 좀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뭐 스택이라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 보면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는 하는데, 우리 자료 구조에서 보면 입출력이 한쪽 방향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뭐 항아리 같이 생긴 그런 자료 구조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레이 리스트는 벡터와 똑같긴 하는데 보통 동기화 처리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하나의 이 컬렉션 객체에 접근하게 됐을 때 이 동기화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가 나뉘게 되는데, 벡터는 동기화 처리를 하고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기화 처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벡터를 쓰는 것보다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되, 동기화 처리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뭐 그런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레이 리스트도 벡터도 가변적 길이의 배열이기 때문에 크기가 무한한 배열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집어넣는 배열의 크기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크기가 확장이 되어져서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첨자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뭐 잘못된 첨자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또 중간에 요소를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그 처리 작업들을 바꿔줘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는 하나의 메서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벡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벡터는 가변적 길이의 배열 객체이되 어레이 리스트와 달리 자바 스레드의 동기화 처리가 가능한 그런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컬렉션 객체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제네릭 타입으로 각 요소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 타입에 대한 요소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배열처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다만 배열과 다르게 각각의 요소들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는 메서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정수를 저장하는 벡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타입 매개 변수로 기본 자료용 정수를 객체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래퍼 클래스 타입 인티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벡터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서 벡터에 대한 참조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벡터 객체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이 유지가 되어지고,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통해서 각각의 타입 매개 변수로 지정한 유형의 객체들을 가리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타입으로 값을 추가하거나 혹은 값을 얻어올 수 있는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벡터에는 반드시 정수만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정수로만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벡터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메서드들을 살펴보면, 현재 벡터상의 마지막 요소로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ad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특정 번째에다 집어넣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배열과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요소는 0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각 요소들을 인덱스 값에 따라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것이죠. 타입 매개 변수로 지정한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넣는 요소의 타입과 끄집어내는 요소의 타입이 각각 한정되어진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capacity라는 메서드는 현재 벡터의 저장 용량, 즉 벡터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의 배열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했는데, 현재 메모리를 새로 할당받지 않은 채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몇 개냐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속성입니다. 반면에 size라는 메서드는 그 배열 안에 현재 몇 개의 요소가 add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소위 capacity라는 것은 할당 크기라고 한다면 size라는 것은 유효 크기, 즉 유효한 요소가 몇 개 있느냐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할당 크기라는 것이 다소 의미가 없는 것은 ad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할당 크기가 모자르면 기존보다 더 큰 배열이 내부적으로 새로 생성되어지고 기존의 내용들이 복사되어져서 자동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해요. 클리어 같은 메서드는 벡터의 모든 요소를 삭제할 때 사용될 수 있고, contains라는 메서드는 벡터 안에 이 타입의 객체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서드이고, is empty 같은 메서드는 벡터가 비어 있는지, 또 벡터상에서 특정 번째 요소나 특정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remove라는 메서드 등등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차원 배열처럼 각각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되, 그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메서드가 제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벡터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벡터 생성 시 생성자의 인수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배열의 할당 크기가 7인 벡터 객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초기 용량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용량을 갖고 있는 벡터가 생성되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개짜리 벡터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add 메서드를 통해서 순서대로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집어넣을 때의 자료형은 내가 벡터를 생성을 할 때 타입 매개 변수로 한정한 그 타입의 객체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상태에서 현재 벡터의 사이즈, 즉 유효 크기는 3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3인 것이고, capacity는 할당 크기는 초기 7개짜리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7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벡터 중간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내가 삽입되어질 데이터 이후의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밀려나가는 처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삽입한다라는 것은 현재 내 유효 크기보다 더 큰 범위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유효 크기 범위 내에서 중간에 삽입하는 행위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삽입되어진 요소들 중에서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내가 몇 번째 데이터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add라는 메서드가 할당 크기 이상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면, 즉 7번째까지 다 추가가 되어졌는데 8번째 추가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벡터는 내부적으로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의 내용들을 다 옮겨줘서 벡터의 길이를 내부적으로 확장되어지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벡터상에서 특정 번째 요소 값을 삭제하는 행위를 해볼 수도 있고, 유효 크기 내에서의 유효한 요소만 삭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벡터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빼내는 작업들을 할 때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이다 라고 하면 래퍼 클래스 타입의 벡터를 만들었지만 굳이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인티저 타입의 객체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 유의를 하기 바랍니다. 최근 자바 버전에서는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명시적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인티저 타입의 벡터를 만들었으면 단순 정수 값들을 집어넣고 빼내는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 언어와 다르게 기본 자료용으로는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하나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벡터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이 어레이 리스트는 벡터와 달리 스레드 간에 동기화 기능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다만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벡터보다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벡터와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한 후에 add 메서드를 통해서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하고 get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번째 요소 값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어레이 리스트의 주요 메서드는 벡터와 비슷하게 add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 요소를 마지막 혹은 특정 번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get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 번째의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siz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유효 크기를 얻어낼 수 있고 remove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 요소를 벡터에서 삭제해버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linked list라는 컬렉션 클래스를 보면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처럼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반해서 이 linked list라는 컬렉션은 내부적으로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특정 요소를 삽입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행위가 내부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일 수 있어요. 반면에 링크드 리스트 기반의 컬렉션은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의 연속되어진 공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가리키는 요소부터 시작해서 연결 리스트 형태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특정 번째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드나 혹은 테일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잦은 참조가 있는 경우는 배열 기반의 컬렉션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특징도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컬렉션 클래스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보면 인덱스 번호에 기반으로 해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컬렉션들은 어차피 순서대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데 set과 같이 순서에 기반하지 않는 컬렉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순서가 없으니까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접근해야지만 그 컬렉션 안에 모든 요소들을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정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임의의 컬렉션에서 그 컬렉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검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터레이터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모든 컬렉션 객체에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컬렉션의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반복자 객체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 반복자 객체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컬렉션으로부터 다음 요소를 가져올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서드, 또 다음 요소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 그리고 그 다음 요소 값을 컬렉션에서 제거할 수 있는 메서드라는 세 개의 메서드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컬렉션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설사 내가 사용했던 컬렉션의 종류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컬렉션이 순서에 기반한 리스트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컬렉션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되게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복자 객체를 이용한 접근 방법은 어떤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해당하는 벡터 객체에 대해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로 주를 해주게 되면 이 벡터를 순서대로 접근해 줄 수 있는 반복자 객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얻어낸 반복자 객체에 대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기를 다음에 가져올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를 가져와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이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리스트 기반이다라고 하면 시작 요소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하나씩 참조해 볼 수 있는 객체가 바로 반복자 객체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바에서의 객체라는 것은 참조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열에서 인티저 객체를 따로따로 가리키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자 객체로부터 어떤 요소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참조 변수다라고 한다면,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접근한 내용은 실제 객체에 직접 접근되어지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에요. 자, 다만 해당하는 요소를 내가 컬렉션으로부터 삭제한다라고 한다면, 반복자 객체로부터 얻은 참조값으로부터 해당하는 요소를 삭제해서는 실제 컬렉션에서 삭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자 객체가 가리키는 요소를 삭제해라 라는 의미로 remove 메서드를 따로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자 객체를 이용한 접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 대해서 iterator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 반복자 객체를 얻어오게 되어지면, 현재 어레이 리스트는 문자열의 어레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반복자 객체도 문자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반복자 객체를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얻어온 반복자 객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기를 다음에 가져올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가져올 요소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혹은 적절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도록 한 것이고, 만약에 현재 가져온 값이 내가 원하는 특정한 값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를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직접 컬렉션에서 삭제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컬렉션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쭉 접근을 해왔다라고 하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반복자 객체를 또다시 얻어오고 그 얻어온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만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검사해 나가면서 third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요소를 삭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시 이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하기를 모든 요소들을 출력해주는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시켜보면 삭제 전에는 4개 요소가 들어있었는데 삭제 후에는 3개 요소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set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또 중복된 요소를 이용하지 않는 소위 수학에서의 집합과 같은 형태로 요소들을 저장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중복된 요소를 허용하지 않고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면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어져요. 앞에서 살펴봤던 리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들은 어떤 하나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 컬렉션 안에 포함되어진 모든 요소들을 다 검색해 봐야지만 해당하는 요소가 컬렉션 안에 있다 혹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셋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셋 기반의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컬렉션 클래스들은 해시셋과 틀셋으로 다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해시셋이라는 것은 정렬 순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트리셋이라는 것은 트리 구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컬렉션에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형태로 그 데이터들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셋 기반의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컬렉션들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해시 알고리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해시 함수에 의해서 그룹핑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 따라 그룹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의 데이터 3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현재 3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가 0인 그룹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현재 5라는 데이터라는 것은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가 2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형태로 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쭉 다 처리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
현재 컬렉션 내에 10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리스트 기반의 컬렉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 봐야지만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순서대로 저장을 하지만 그 순서라는 것이 수의 크기 순서가 아니라 컬렉션에 추가한 순서에 불과한 거잖아요. 자, 다만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이 셋 기반의 컬렉션에서는 10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개의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10이라는 것이 저장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저장되어질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10이라고 한다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테니까 아마도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가 1인 그룹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 볼 필요 없이 그저 이 그룹에서 10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만 비교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3번의 비교만으로 10은 현재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빠르게 확인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셋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데이터들을 적절히 그룹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를 제정해 줘야 될 것이고, 또 특정 그룹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equals라는 메서드를 정의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시코드나 equals는 모두 다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메서드이긴 하는데, 현재 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내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속성에 기반해서 따로 정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해시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해시셋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해시셋에 각각의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어져요. 자, 다만 해시셋은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시셋으로부터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인덱스 값을 가지고서 get해와라 라는 메서드로 호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시셋으로부터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또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반복자 객체를 사용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자 객체를 사용을 하면 그것이 셋이 됐던 혹은 어레이 리스트가 됐던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에요. 자, 해시셋으로부터 반복자 객체를 얻어내고 그 얻어온 반복자 객체를 따라 순차적으로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내가 first라는 값을 2번 추가를 했지만 정작 저장되어 있는 부분에는 first가 한 번밖에 추가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시셋에 대한 add 메서드는 데이터가 제대로 추가되어졌으면 true 값을 반환해주고, 이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중복된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lse의 값이 반환이 되어지는, 즉 이 네 번째 add 호출은 무시되어진 일이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add 메서드의 반환값을 통해서 add가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확인해주는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에요. 더불어 저장되어진 순서를 보면 내가 입력한 순서와는 다소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셋은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래요. 때에 따라서 우연히 저장된 것과 같은 순서대로 데이터가 끄집어내져 오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건 그저 우연한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플 넘버라고 해서 하나의 정수를 유지하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가지고서 셋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셋에다가 각각의 숫자들을 추가하도록 했어요. 자, 셋은 중복된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세 번째 값은 추가가 되어지지 않고 두 개의 데이터만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3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20이라는 값이 2번 들어갔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현재 셋에 추가되어지는 것은 20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심플 넘버 객체를 추가한 것이죠. 현재 우리는 똑같은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해시셋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객체와 이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처럼 처리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같은 객체인지를 비교하거나 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룹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해시 코드나 equals 같은 메서드가 여기에서는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SimpleNumber라는 클래스에다가 소스 밑에 재정 이야기를 해시 코드와 equals라는 메서드를 추가하자라고 지정을 해주면 각 함수에 대한 기본 구현 부분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해시 코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에 기반해서 해시 코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하나의 정수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룹핑할 수 있도록 해시 함수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꼭 3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equals 메서드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기반을 해서 지금 나는 num이란 하나의 정수형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이 같으면 같은 객체로 판별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시 코드를 통해서 적절히 그룹핑할 수 있고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같은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심플 넘버를 2번 추가했지만 이제 이 두 개의 심플 넘버는 같은 데이터처럼 인식되어질 수 있고 해시 코드 값을 통해서 똑같은 코드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equal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동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다 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add 메서드는 추가가 되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ap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보면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와 같이 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소위 내가 이 값을 찾기 위한 열쇠로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순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맵 인터페이스로는 키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시맵이라는 컬렉션은 앞서서 다뤘던 해시셋처럼 해시 코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유지하도록 하되 맵 형태로, 즉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특정 키 값과 매칭해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즉 이 예제에서 보면 put 하기를 어떤 특정 키 값으로 어떤 특정 밸류 값을 저장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밸류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 특정 키 값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에 해시셋에서는 그저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가져오면서 내가 가져올 데이터가 맞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해시맵에서는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키 값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키 값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릭 타입의 컬렉션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네릭 타입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의무의 자료형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저장 구조이다 라는 점과 각각의 컬렉션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복자 객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런 컬렉션 객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